네, 7주차에서는 청소년 복지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체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주차 1강에서는 청소년 복지 행정의 이해, 그 다음 청소년 복지 행정의 전달 체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소년 복지 행정의 이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청소년 복지 행정에 관련된 개념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청소년 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 안에 하위 체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은 시기별, 그다음 지역별, 그다음 연구자별로 현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금 좁은 범위의 협의적인 개념과 넓은 범위의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다음 협의적인 개념의 일단 정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협의적인 개념의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사업기관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이런 시설이 서비스 대상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결정, 그 다음에 기록의 보고, 정리, 회계 등을 우리는 좀 좁은 범위에서 그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청소년 복지 행정의 개념은 그쵸? 청소년 복지 사업기관이라든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들 대상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결정, 기록의 보고, 정리, 회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사회복지 행정 개념을 살펴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의 전 구성원의 활동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행정이 좀 더 광의적인 범위로서는 청소년 복지 행정의 조직의 전 구성원의 활동까지를 우리는 행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청소년 복지 행정에 관련된 이념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청소년 복지 행정의 이념은 첫 번째가 합법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 효과성,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 있어야 되겠죠. 자, 청소년 복지에서 행정에서 반드시 법적인 그 기준에서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합법성. 그래서 기관장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회복지 행정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복지 행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 효과성.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집중된 행정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청소년 복지 행정의 원칙과 행정가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행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 복지 기관의 목적에 기반한 임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른 행정이 진행돼야 되고요. 둘째,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워낙 사회복지 현장이 다변화되고 있고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넷째,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효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만 높고 효과성이 떨어져도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모두를 고려한 선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청소년의 복지 욕구랑 청소년의 필요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추어서 제대로 된 청소년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러면 청소년 복지 그 행정가로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 무조건적인 수용.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대상에 관심 있는 태도를 지녀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둘째, 뭔가 융통성 있게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를 지녀야 하고요. 셋째, 직원을 신뢰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행정의 전달 체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복지 정책 기구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국가는 청소년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안에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쵸,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 위원회의 주요 기능들을 보시면요.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련된 거, 청소년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련된 거, 청소년 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련된 거, 청소년 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된 청소년 정책 조정에 관련된 거, 그 밖에 청소년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는데요.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이라든지 뭐 부산이라든지 대전 이런 강력시장 또는 도지사, 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소속하여서 지방에 그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조직,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입니다. 국가는 아동의 권리와 증진, 건강한 출생, 성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련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쵸,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의 조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청소년 복지 행정기관 알아보실게요. 자, 첫 번째가 중앙 청소년 복지 행정 체계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에 있고 여성가족부는 이실 이국으로 그다음 청소년 가족정책실 중에서 청소년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은 1국과 1개의 그쵸 청소년 보호 중앙 점검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청소년국에서는요, 청소년 정책과가 있고, 청소년 활동진흥과,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안정과,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 환경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의해서 청소년 활동 현장과 청소년 정책을 총괄 지원하며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크게 이제 중앙청소년복지행정체계에서 네, 세 번째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면 규정되면서 2012년 8월에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죠. 그래서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현재 이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네, 이런 청소년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방 네, 청소년 복지행정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그 밖에 지방 청소년 복지행정 체계는 여성가족부의 네, 청소년 가족정책실에서 그 업무가 설계돼서 행정자치부 산하 안에 시도로부터 시도군을 거쳐서 또는 읍면 동을 통해서 청소년이나 가족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행정체계의 부분이 좀 더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큰 틀 안에서 보시면 청소년 복지 관련 전문 인력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과에서도 네, 여기 세팅이 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사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이라든지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증에 합격하고 청소년 지도사 네, 연수기관에 실시한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수록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활동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기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육성, 그다음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 단체를 핵심 분야로 해서 청소년 이용시설을 비롯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 업무를 하셔야 되고요.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기관, 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은요.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가 또 될 수 있죠.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지금 청소년 상담사를 양성하고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죠. 그래서 자격 검증 또한 네, 기준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 상담 자격 제도가 이때 신설되었고요. 2003년 4월 27일 네, 제1회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증이 실시되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자, 이러한 자격 검증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으로 한국청소년 상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사 자격은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 실무 경력이라든지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 검증에 합격을 해야 하고요. 소정의 연수 시간 100시간 정도를 마친 자에게 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청소년 상담사는요, 2014년도 1급 네, 331명, 2급은 2,742명, 상급 같은 경우는 네, 2,233명 등 거의 이제 네, 많은 인원이 배출돼서 현재까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복지 관련 전문 인력 사회복지사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굉장히 오래됐죠. 1970년에 네, 이제 국가에서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명시되었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제도가 1983년에 전문 개정됨으로써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 자격 같은 경우는요, 이제 1급에서 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1급 자격 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네, 관련된 사회복지 전공, 그 다음에 학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 가족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이수, 그쵸?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에서 지금 네, 과거에는 이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인데 이제 최근에 그 기준 과목들이 좀 늘어났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반드시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네, 관련된 전공 학계 관계없이 4년제 대학에서 네, 보건복지 가족 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학 전공 교과목, 그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이 아니라 지금 네, 최근에 선택 과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 복지 행정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중앙 단위의 청소년 조직이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둘째, 청소년 복지 행정 같은 경우는 여러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라든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협조, 지원이 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셋째, 청소년 복지 행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넷째, 청소년 복지 행정의 업무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업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또 기타 외에 많이 필요하지만 관련된 전문 인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자,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청소년 복지 행정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앙의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청소년 복지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통합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 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단위의
지방 청소년 복지 행정 체제가 좀 더 재정비되어서 좀 지역 중심의 맞춤형 청소년 복지 서비스가 실현되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네, 제대로 된 네, 복지를 마련할 수 있겠죠. 네, 1강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